오토데스크 마야 2020 이펙트 앤 모션 그 네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바로 FX 메뉴 쪽에 있는 엔클로스와 플루이드 쪽에 있는 기능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엔클로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일단 먼저 엔클로스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죠. 엔클로스 장면을 구성을 하기 전에 먼저 프레퍼런스 설정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세팅 부분이 있죠. 세팅에 리니어 설정을 바로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미터라든가 인치 같은 다른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이 센티미터, 지금 이 그리드가 갖고 있는 제 기본적인 간격이 센티미터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슬라이드 쪽에 보게 되면은 바로 타임 슬라이드의 기본적인 프레임 레이트 설정이 24로 설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초당 30이라든가 60이라든가 다른 수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냥 여기서 디폴트 수치인 초당 24fps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플레이백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백이 되는 이제 스피드 있죠. 이 스피드는 바로 플레이백 스피드 쪽에 있는 바로 이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24fps로 곱하기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 모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상태를 초당 24fps에 가까운 스피드로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때때로 초당 24fps가 갖고 있는 실행이 되는 타이밍과 실제 계산이 되는 타이밍이 어긋나서 제대로 스피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매 프레임을, 모든 프레임을 단 한 프레임도 빠뜨리지 않고 실행을 하면서 재생을 해주기 위해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때 이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이 이제 실행이 되는 최대 스피드는 일단 바로 24fps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속도로 쭉 재생이 되다가 재생이 되는 이제 스피드가 초당 24fps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까지만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해서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제 엔클로스 테스트를 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넙스 프리미티브, 폴리곤 프리미티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죠. 엔클로스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폴리곤 오브젝트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클로스 목적의 어떤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때는 넙스 쪽이 아닌, 넙스 프리미티브 쪽이 아닌 폴리곤 기능을 사용해서 폴리곤 프리미티브라든가 여러가지 폴리곤 관련 기능들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는 폴리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면의 구조는 삼각 폴리곤이거나 사각 폴리곤 둘 중 하나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삼각 폴리곤보다는 사각 폴리곤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 계산을 봤을 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 폴리곤을 초과하는 오각형이라든가 육각형, 칠각형 이런 식으로 n곤 형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가능하다면은 그런 n곤 형태는 사각형이라든가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은 제 기본적인 관점만 먼저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폴리곤 큐브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with height depth를 적당히 키워줍니다. 네. 높이를 올려놓고 적당히 회전을 시켜놓죠. 그리고 자, 이 오브젝트하고 이제 그 충돌을 할 바닥 오브젝트를 따로 생성을 해주죠. 역시 두께를 갖고 있는 폴리곤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width와 depth 네, 이 값만 증가를 시켜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충돌이 되는 면이 현재 지금은 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스 단위가 하나의 그 사각형 폴리곤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면수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면수를 늘려줍니다. 서브디비전 with depth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네, 적당히 증가시켜줍니다.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의 이름은 그라운드로 바꿔놓고 큐브는 그냥 박스로 해놓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박스 오브젝트를 enclose에 create enclose로 enclose 오브젝트로 생성을 해줍니다. 네. 옵션으로 이동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옵션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리셋 세팅을 해서 디폴트 옵션 상태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create close. 그럼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전체 이제 그 enclose 계산을 담당해주게 되는 이 nucleus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죠.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같이 n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하는 역할이 전체 enclose가 갖고 있는 계산을 총괄해서 생성을 해주는, 계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박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enclose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enclose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네, 낙하를 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누클러스가 갖고 있는 누클러스 개차가 갖고 있는 그래비티의 9.8이라는 보게 되면 이제 중력이 적용이 되는 방향은 x0, y축으로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낙하를 하게 됩니다. 낙하는 이제 스피드는 중력값인 9.8 스피드에 영향을 받아서 낙하를 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박스 오브젝트가 밑에 있는 이 그라운드 오브젝트하고 이제 충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그라운드 오브젝트는 이제 실제로 어떤 엔클로스 개체로 스스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다른 엔클로스 오브젝트하고 충돌을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엔클로스에 create passive collider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라운드 오브젝트 선택 create passive collider.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passive collider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바로 nRigid라는 오브젝트로 생성이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그라운드 오브젝트하고 nRigid 오브젝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네, 이제 그라운드 오브젝트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엔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엔클로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천과 같은 뭐 직물이라든가 천과 같은 그런 구조의 이 모션 상태를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이 박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모션 상태는 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딱딱하게 동작을 하고 있죠. 네. 뭐 거의 이제 이 딱딱한 박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모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마치 우리가 파트 1 단계에서 학습을 했었던 바로 이 리지드 바디 기능을 사용해서
적용을 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 모션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엔클로스 오브젝트가 처음과 같은 어떤 주름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늘어나거나 펄럭이거나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면의 구조가 너무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주름이라든가 늘어나거나 찌그러지거나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구조로 면이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면의 구조가 각각 그 육면체 방향으로만 딱 하나의 면 단위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구조에 대해서는 클로스 상태로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버리고 일단 지금 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엔클로스 상태를 삭제를 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선택, 엔클로스, 바로 리무브 엔클로스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엔클로스 상태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엔클로스, 그러면 엔클로스 개체가 이제 삭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선택, 딜리트,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이제 폴리곤 큐브로 생성을 해서 이 큐브가 갖고 있는 바로 역시 위스 하이트 뎁스를 적당히 키워놓고 바로 서브 디비전 위스 하이트 뎁스를 적당히 증가를 시켜서 면수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줍니다. 한 12 정도 해놓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풋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이제 쌓여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엔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쌓여 있는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때문에 전체 엔클로스 시뮬레이션 계산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클로스로 적용하기 전에 히스토리, 모델링과 관련된 히스토리는 제거를 미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선택, 바로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오브젝트 선택, A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러면은 막기 메뉴가 나타나죠. A키와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딜리트 히스토리, 그러면은 바로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현재 스케일 값은 1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스케일을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엔클로스를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제 스케일 값은 1 상태로 만들어둔 상태로 엔클로스를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미의 스케일 값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다른 엔클로스 오브젝트하고 뭐 충돌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모션의 어떤 크기 문제 또는 스케일 문제가 좀 미묘하게 좀 다르게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이미 어떤 1 이상의 값을 초과되는 그런 스케일 값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바로 이 상태에 대해서 엔클로스를 적용하기 전에 modify freeze transform, 바로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로테이트하고 트랜슬레이트는 체크로 풀고 스케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1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시 언두를 해서 원래 스케일 상태,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 놓죠. 역시 적당히 회전시켜 놓고 바로 create 엔클로스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엔클로스가 생성이 되겠죠. 다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바로 처음과 같은 그런 구조로 찌그러지면서 수축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적당한 면수를 갖고 있어야만 이제 실제적인 앵클로스 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상태의 그 시뮬레이션 상태를 보게 되면 좀 전반적으로 좀 천천히 계산이 되고 있죠. 네. 나크를 하는 어떤 스피드라든가 만들어지는 모션 상태가 약간 슬로우가 걸린 것처럼 천천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앵클로스가 이제 그 계산이 되는 기본 단위는 미터 단위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바로 이 그리드 간격상 봤을 때 이 그리드가 갖고 있는 간격 하나가 1m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설령 이제 거의 프리퍼런스 세팅에서 이 세팅이 갖고 있는 리니어 설정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앵클로스는 이 그리드 하나의 간격을 1m로 가정을 해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바로 이 폴리곤 큐브가 갖고 있는 이 크기는 어떤 작은 사이즈의 어떤 앵클로스 오브젝트 형태가 아니라 이제 수미터 이상의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상으로 가정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한 변의 길이를 알아보죠. 크레이트 메저 툴 기능을 사용해서 디스턴스 툴 적당히 찍어서 두 개의 로켓을 생성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로켓을 선택해서 바로 포인트 스냅핑을 걸어서 바로 단축키 V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한 변을 가리켜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로켓을 선택해서 단축키 V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역시 다른 변을 가리켜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 큐브가 갖고 있는 한 변의 길이가 대략 지금 보면 6.0999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오브젝트 대상은 6m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 어떤 천과 같은 대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어떤 그 모션의 느낌이 상당히 좀 느리고 거대한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작은 박스 형태의 그런 모션이 아니라 상당히 사이즈가 큰 그런 모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누클러스가 갖고 있는 그 설정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스케일 애트리뷰트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스페이스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값이 1로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1m 단위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값을 0.1로 다운시키게 되면은 결국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cm 정도 되는 단위로 그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좀 더 이제 더 빠른 스피드로 모션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단위가 1이었을 때 그 모션 상태하고 좀 모양이 다르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0.25로 다른 단위 수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1 상태와 비교했을 때 1 상태로 좀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찌그러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은 0.25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스피드로 낙하를 하면서 찌그러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스페이스 스케일 값은 그냥 1로 내버려 두고 그냥 바로 이 중력이 갖고 있는 강도 있죠. 이 값을 10배로 뻥튀기를 해서 9.8이니까 98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98 대신에 60 뭐 이런 수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러면은
이 모션이 좀 더 빠른 스피드로 계산이 되죠. 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력값을 높여서 시뮬레이션이 계산이 되는 그 단위를 좀 더 작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중력을 내버려 두고 스페이스 스케일 값을 좀 낮춰서 계산이 되는 단위를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모션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중력값은 9.8로 해놓고 그 스페이스 스케일을 0.2 정도 낮춰놓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엔클로스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전체 노드의 연결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이제 그러기 전에 장면이 갖고 있는 상태를 큐브의 오브젝트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려놓고 이 충돌 오브젝트도 위쪽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클러스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 보게 되면 바로 그라운드 플랜, 유즈 플랜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가상의 플랜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플랜으로부터 충돌 계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충돌 플랜이 갖고 있는 위치는 X0, Y0, Z축 0 위치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충돌해서 미끄러지면서 바로 바닥과 이제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누클러스가 갖고 있는 이제 이 가상의 플랜 기능에 의해서 지금 바닥과 충돌이 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충돌 플랜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서 충돌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그 첫 번째 충돌을 해서 미끄러져 나가는 바로 이 그라운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충돌했을 당시에 어떤 물리적인 조건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라운드 오브젝트 선택 그러면은 바로 그라운드 오브젝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N 리지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N 리지드 그 다음에 N 리지드 쉐입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윈도우 노드 에디터 바로 이 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풋 앤 아웃풋 커넥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러면은 바로 이 그라운드 쉐입 오브젝트가 이렇게 N 리지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N 리지드는 바로 누클러스 전체 그 엔클로스의 시뮬레이션을 담당해주는 누클러스 노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N 리지드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그 속성 바로 충돌했을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네이블이 체크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충돌하는 대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이드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실제로 다른 엔클로스 오브젝트하고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돌했을 당시에 그 마찰이 있죠. 그 마찰은 바로 프릭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값을 이제 그 한 5 정도 크게 늘려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엔클로스 오브젝트가 이제 덜 미끄러져 나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값을 다시 0.1 그러면은 쉽게 쭉 미끄러져 나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마찰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값을 0.1로 바꿔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클로스 실제로 이제 그
엔클로스로 동작하고 있는 대상이 있죠. 바로 이 큐브 오브젝트 선택해서 역시 노드 에디터 input output 커넥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큐브 오브젝트하고 엔클로스 오브젝트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클로스는 다시 바로 전체 엔클로스 시뮬레이션을 계산해주는 이 누클러스 노드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이 엔클로스 쉐입은 오리지널 P큐브 쉐입을 연결을 받아서 그 시뮬레이션 상태, 즉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또는 주름이 생기고 있는 그 모션 상태는 결국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웃풋 클로스라는 이 오브젝트에 의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엔클로스의 노드 연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클로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지금 이 P큐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엔클로스의 엔클로스 쉐입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바꿔주는 바로 다이내믹 프로퍼티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에 이 많은 이제 그 조절 속성들이 엔클로스로서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성격, 그런 조절 속성을 바꿔주는 역할로 쓰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역시 이제 그 컬루전 쪽에 보게 되면 다른 이제 그 엔클로스 오브젝트하고 또 충돌을 했을 때 충돌 관련 설정, 또 뭐 마찰이라든가 탄성이라든가 이런 설정 값도 역시 바꿔놓을 수 있죠. 역시 이 콜라이더 쪽이 갖고 있는 이 프랙션이 0.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제 쉽게 미끄러져 나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은 엔클로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바로 엔클로스 쉐입 컬루전의 프랙션 값을 역시 5.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찰이 강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0.1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그 다이내믹 프로퍼티 쪽에 있는 이 속성들을 사용해서 엔클로스가 갖고 있는 이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상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많은 속성 중에서 바로 deform resistance라는 그 속성이 있죠. 현재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클로스 시뮬레이션 상태가 이렇게 천과 같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함몰이 되는 그런 상태 모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모션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deform resistance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로 증가시켜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충돌한 부분만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형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찌그러지는, 덜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하거나 구부러지는, 주름이 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천과 같은 상태의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그 deform resistance 값이 0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천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 살짝 이렇게 소프트한 상태로 찌그러지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면 deform resistance 값을 일정 값으로 증가시켜서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바꿔놓고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rigidity라는 그 속성 값이 있죠. 이 값은 이제 바로 이 엔클로스 오브젝트가 얼만큼 딱딱하게 운동을 할 것인지 그 성격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값이 이제 0 상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엔클로스 시뮬레이션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값이 이렇게 1에 가까운 상태로 1.0으로 적용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같이 원래 이제 그 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 형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그 딱딱한 그런 느낌의 그런 형태 보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시 값은 0으로 바꿔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치 레시스턴스, 컴프레션 레시스턴스, 밴드 레시스턴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트레치는 이제 늘어나는 성질과 관련된 저항성을 뜻하게 되고, 컴프레션은 압축이 되는 저항성, 밴드는 휘어지는 저항성을 뜻하게 됩니다. 현재 값이 이제 그 20, 10, 0.1로 설정이 되어 있죠. 값을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 모션을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쉽게 구부러지고 주름이 생기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값을 이제 그 한 3배씩 적용을 해보죠. 60, 30, 0.3.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덜 주름이 생기는, 덜 찌그러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120, 60, 0.6. 이제 어느 정도 큐브가 갖고 있는 형태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 120, 1.2.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큐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볼륨의 형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엔클로저가 갖고 있는 충돌했을 당시에 어떤 발생이 되는 압축이 되는 정도, 늘어나거나 또는 팽창을 하는 정도, 휘어지는 정도, 주름이 생기는 정도를 스트레치, 컴프레션, 밴드 이 세 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성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브젝트가 모델링이 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서 이 적당한 수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어디까지나 지금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값을 20, 10, 0.1로 바꿔놓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여러분들도 유사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서 그 기본적인 동작 개념을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